알렉스는 1995년 8월 17일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축구 코치라고 해요. 그에겐 아주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던 보스. 이 둘은 2012년 6월 서로 16살일 때 대학교 콘서트에서 알게 됐어요. 알렉스는 조던 이쁘잖아요. 외모를 보자마자 한눈에 뿅 갔습니다. 막 플러팅을 해가지고 둘은 금방 연인 사이가 돼요. 이 조던은요, 체조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영국 하트퍼드셔 대학교에 들어가고요. 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요. 이때 알렉스는 축구를 너무 사랑했기에 이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죠. 많은 주위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너무 좋게 봤습니다. 너무 다정해 보이고 잘 지내 보였으니까. 하지만 사실 속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루하루 사귀어가면서 이 알렉스는 뭔가 조던의 조금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알렉스가 자기 가족들과 다 같이 여자친구 조던까지 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던이 사라진 겁니다. 영화 보러 우리 엄마의 아빠의 자기까지 다 같이 보러 왔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전화해도 안 받고 이리저리 근처를 뒤져봐도 없고. 이때 가족들이요, 영화도 못 보고 진짜 이 조던 찾는데 엄청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오죽하면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생각까지 했었대요. 그런데 웬걸 한참 지나보니 이 조던 영화 예매하는 데스크 있죠. 거기서 활짝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네. 가족들은 다 지 찾느라 벙쪄가지고 뭐야? 아니 혼자 신났어. 막 깔깔깔 웃으면서 재밌다고. 아니 너 어디 갔다 왔냐? 라고 하니 어머니 재밌지 않아요? 나 잡아봐라 숨바꼭질이요. 이때 이 어른들이 아이씨 욕 한 사발 안 한 게 다행이지 않나.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깊게 사겨 갈수록 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질투는 또 뭐 그렇게 많은지, 성격은 또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조던의 성격을 알렉스가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야겠다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딱 이때 알렉스 나 임신했어. 헤어지려고 하는데 조던이 임신했대. 그러니까 어떡해요. 내가 책임져야지. 헤어지려는 마음 싹 접고 사귀는 걸 떠나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양쪽 어른들의 동의하에 살림을 합치게 돼요. 이게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조던은요 정말 너무 이상한 여자였어요. 우선 같이 딱 살기 시작한 후부터 알렉스 이제부터 회색 옷 입지 마. 머리 스타일은 이제부터 스포츠컷만 해. 양말은 지금부터 무조건 검은색만 신어야 돼. 약간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알렉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알렉스 처음엔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 그런데 이 통제가 나날이 심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빨대는 무조건 빨간색만 쓰라고 했지 누가 파란색 빨대로 커피 마시래? 바로 옆에 있는 야구 방망이 아니면 막 손에 잡히는 뭐든 막 집어들고 던지고 때리고 자기 말 안 들었다고 폭력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알렉스가 잠깐 씻으러 간다고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가져다가 알렉스 가족들한테 연락하는 겁니다. 알렉스 폰으로 알렉스인 것처럼 아빠 엄마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빠 엄마 진짜 쪽팔리고 재수없어. 차단할 거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일부러 이제 알렉스와 알렉스 가족들 연락 끊게 만들려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조던은 알렉스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만두고 나 학교 출근할 때 나랑 같이 가. 왜? 그래야 내가 널 감시하기 편하지. 플러스로 조던은 알렉스의 지갑과 핸드폰도 가져갑니다. 뭐 사야 돼? 나한테 검사 맞고 사. 핸드폰? 뭐 쓸 일 있어? 나한테 얘기하고 써. 하나하나 다 통제하려 드는 거예요. 알렉스의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당연히 모두 조던이 관리합니다. 더 선을 넘은 최악은 한날 갑자기 조던이 알렉스 어떡해 너희 할아버지 돌아가셨대. 이 말에 알렉스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조던 웃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야 너 울어? 야 대박. 야 너 진짜 울어?
아, 진짜 웃겨. 알고 보니 거짓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에 우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재밌어. 전문가 왈, 이 폭력을 쓰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행동이요. 피해자들의 주위 사람들 연을 다 끊어놓는 거래요. 왜? 도움 청할까봐. 혹여라도 내가 때리고 있다는 게 밝혀질까봐 가정폭력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던이 같이 산 이후 신체적인 학대를 넘어서 정신적인 학대까지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렉스는요, 어느 순간부턴가 안방 침대에서는 못 잡니다. 조던이 나한테 집 거실 바닥에서만 잘 수 있다고 했거든. 마치 개처럼. 난 부엌에서 물이나 음식도 내 마음대로 못 먹어요. 왜? 주인인 조던이 나한테 물과 음식을 줘야 먹을 수 있거든요. 조던이 기분이 안 좋으면 난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완전히 같이 살면서 가스라이팅 당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땐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멀쩡했던 남자였어요.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건지. 아니, 감금을 해놓은 건 아니었거든요. 나가서 도움 청하면 되잖아. 나가서 엄마 아빠 집 가면 되잖아. 쉽죠? 이래서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같이 살면서 가족들, 친구들 다 끊어놓고 아무데도 못 가게끔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무려 8개월이나 넘게 이어집니다. 이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조던은요, 아니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이 이쁜 얼굴 뒤로 알렉스가 잠이 들었다 싶으면 유리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를 막 내려 찍고, 아, 오늘 기분 완전 안 좋아. 망치 들고 와가지고 알렉스 온몸을 때려버리고, 한날은 망치로 알렉스 뒤통수를 내리쳐가지고 잠깐 기절한 적도 있었대요. 이날 이 폭력을 가한 이유는요, 너 다른 년이랑 바람 폈지? 자기가 지금 핸드폰과 뭐 돈까지 다 관리하고 있으면서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있으면서 뭔 바람을 핍니까? 당연히 다 자기 머릿속의 환상이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알렉스가 제일 최악이라고 얘기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조던이 갑자기 손에 뜨거운 주전자를 하나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짜고짜 알렉스 피부에다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고 알렉스가 엄청 애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알겠어, 안 할게. 그래서 바로 알렉스가 욕조에 찬물 담아가지고 몸을 담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갑자기 조던 표정이 싹 변하더니, 야, 알렉스 나와. 나오라고. 뜨거운 물 확 다시 부어버린다. 어떡해요. 이 여자는 한다면 하는데 무서워서 다시 찬물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뜨거운 물을 몸에 확 부어버리고 뜨거워서 고통스러워 하니까, 아, 미안해. 다시 찬물 들어가. 찬물에 들어가 있으니 다시 또 나오라고. 나오면 또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고. 알렉스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신나. 그러면서 막 노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개 같은 알렉스를 보면서 희열이 느껴지고 재밌거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알렉스, 이런 고통들에 하나 둘 적응해져 가고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에 조던은 다시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걸 찾고. 아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감금 상태 아니었잖아. 출근도 따라갔어요. 아내가, 여자친구가 애들 가르치고 있을 때 자기 혼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참았나? 그 이유는요, 제가 앞서 그랬죠. 이 둘이 같이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조던의 임신이었어요. 2017년 6월 이 둘 사이에 딸이 태어난 거예요. 알렉스 생각에 지금 내가 이걸 못 견디고 나와버리면 조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내 딸한테 가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알렉스는 이런 조던의 행동? 출산하고 나면 바뀌지 않을까? 아이를 보면 조던 변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였어요. 딸이 딱 태어난 지 4일 됐습니다. 딱 4일, 이때 조던이 열받는다고 젖병으로 아이 머리 내리쳐버렸네.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집 안에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집어 던져가지고 알렉스 이빨도 부러진 적이 있었고, 오히려 육아 스트레스까지 더해져가지고 더 심해졌어.
노트북 충전기로 알렉스 손목을 묶어버리고 그 옆에 우리 그 충전기 코드 꼽잖아요. 그 코드 뾰족한 그 코드 부분 있죠. 지금 여기 화면에 표시해놓은 그걸로 알렉스 머리 내리 찍어버려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놀래.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괴로워했죠. 그랬더니 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조던이 웃으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지한테 맞아가지고 머리에 막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알렉스를 보면서 이 조던은요. 야, 야, 너 왜 안 죽어? 웃으면서. 와, 지금 조던한테 엄청 고문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30kg나 넘게 빠졌어요. 실제 이 집에서 비명 소리가 끊이질 않으니까 이웃들이 조금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몇 번 찾아왔었대요. 무슨 일 있냐고, 괜찮냐고. 그런데 이때마다 알렉스 괜찮다고 오만 핑계를 대면서 그냥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진짜 이해가 되지 않죠? 자기 말로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대요. 오히려 이웃한테 말했는데 이 일이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면 나 이 여자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 이 생각에 섣불리 말할 수가 없었다고. 상처투성이가 된 남편을 보면서 조던은 미안함? 웃기고 있네. 자기야, 일로 와. 아유, 내가 어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상처에 물집 생긴 것 봐. 아프지? 내가 여기 화장으로 덮어줄게. 안 보이게. 이게 조던의 취미였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조던이 빵칼로 알렉스의 얼굴을 확 긁어버린 거예요. 한 번 긁고 또 긁으려고 손을 드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렉스가 놀래서 손을 확 들었는데 그대로 알렉스 손목을 찌른 겁니다. 의외로 이때 손목을 깊게 찌른 거예요. 힘줄이 파열되면서 피가 막 뼈까지 보일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남편이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데도 이 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피난다. 또 찔러요. 그러니까 알렉스가 악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이 소리를 이웃이 들은 겁니다. 이웃이 급히 집을 찾아왔고 이 상황을 목격 경찰에 신고가 된 거예요. 경찰이 와서 봤더니 집이 완전 피범벅이고 그렇게 알렉스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 웬걸 의사들이 봐도 아니 일반 사람이 봐도 알렉스 몸에 난 상처들이 심상치가 않아. 이게 손목이 문제가 아니야. 온몸이 화상 자국에 멍에 막 딱 눈치를 챈 거예요. 뭔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 손목이 심하게 상처를 입었으니까 입원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웬걸 여자친구 아내라는 조던이 병원에 오더니 치료 더 안 해도 된다고 빨리 퇴원시켜달라고 강제적으로 치료 중지를 요청. 여기서 경찰이 너 이기집애 너 뭔가 있구나 의심을 품은 거예요. 이 손목에 상처가 이제 사진이 있는데 유튜브 심의상 이제 걸려가지고 제가 못 가지고 왔어요. 엄청 꼬매고 엄청 상처가 깊더라고요. 여하튼 이에 경찰 기습적으로 이들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알렉스를 설득해요. 얘기하라고, 사실대로 다 털어놓으라고. 그렇게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알렉스의 상태는요. 손목도 손목인데 이 몸 전체 상태가 너무 심각했어요. 우선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은 지 얼마나 된 건지 영양실조에 온몸이 화상이야. 그게 또 이제 감염을 일으켜가지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상태가 어느 정도였을지. 의사가요 실제로 딱 한마디 했대요. 단 10일만 늦게 왔어도 당신 100% 죽었을 거라고. 와, 이렇게 드디어 단연간의 가정폭력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17년 9월 조던은 17개의 혐의로 체포가 되는데 와, 이것도 좀 짜증나요. 몇 년 받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사람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징역 7년 반 받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이거 또 다른 피해자 또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얼굴이 이쁘장해요. 7년 살고 나와도 그렇게 나이도 안 많아. 나와서 또 이쁜 얼굴을 이용. 남자 하나 또 꼬시겠죠. 같이 살자 하겠죠. 그러면서 또 때리겠죠.
이거 종신형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7년 반이라니. 조던이 얼마나 잔인한 여자였냐면 알렉스 왈, 조던이 막 웃으면서 자기 막 괴롭히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 네 삶 망치고 싶어. 너 제대로 못 살게 만들고 싶다고. 네 인생 망가지게 만들고 싶어. 조던은 정신병자죠. 한 남자의 주위 모든 가족들, 친구들 연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만 보게끔 자기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아, 오늘 그냥 나 짜증나. 그러니까 너 오늘 좀 맞자. 제가 여기서 7년 반 형량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조던이 이 7년 반을 받은 큰 이유는 자기 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를 진심으로 후회, 반성한 적은 없었대요. 거기다 감옥에 갇히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갑자기 조던의 SNS에 글과 일상 같은 사진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처음에 사람들은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왜냐, 이 글을 올릴 때쯤 조던은 감옥에 있을 기간인데 누가 조던 걸 해킹했구나. 그런데 해킹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럼 감옥에서 어떻게 SNS로 올렸지? 이거 확인해 보니 7년 반 받았잖아요. 반년만 살고 나온 거예요. 가석방 받아 나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알렉스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플러스 남성 가정폭력 자선단체에서 그의 회복을 돕는 데 많은 도움을 줬고, 무엇보다 본인 자체가 아이와 함께 얼른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의지가 있어가지고 빨리 이제 회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남성들을 도와주고 싶다며 그쪽 활동을 플러스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얼마 안 됐어요. 2023년 4월 기사가 하나 떴는데 조던 한 남자와 약혼했다고. 이 소식을 듣고 알렉스가요, 수소문해서 이 남자한테 메시지를 보냈대요. 이 여자 위험하다고, 만나지 말라고. 그런데 이 남자가 그냥 무시. 종종 온라인으로 둘이 찍은 사진도 올리고 조던과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러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조던이 때리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혹시 맞는 걸 좋아하는, 맞으면서 막 흥분하는 그런 성적인 취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던은 때리면서 흥분하고 이 남자는 맞으면서 흥분하는 약간 그런 취향의 남잔가? 그러니까 둘이 죽이 잘 맞는 거지. 아니면 지금 자기처럼 통제하에 당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조던이 정신을 차리고 연애 방식을 바꿨나? 아무튼 뭐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축하해야겠죠? 사실 가정폭력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다들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가 여성일 거라고 바로 생각하게 되죠. 아무래도 남성분들의 신체 조건이 여자들보다는 좀 더 강하고 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자가 당하지 않을까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온리 여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처럼 일부 남성들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힘들어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게 영국,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사건 같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꽤 많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더 끙끙 앓는 경우가 많대요. 그 이유가 어디 가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혹은 내 여자친구에게 맞고 산다, 가정폭력을 당했다 했을 때 경찰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처음에는 약간 에이 뭔 소리야, 장난하나 라는 반응들이 대다수라고. 그렇다 보니 남자 입장에서도 약간 쪽팔리고 그래서 말하길 꺼리고 끙끙 속으로만 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이든 노인이든 가정학대 폭력은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진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여리고 이쁘게 생겼는데 뒤에서는 악마였던, 야, 너 왜 안 죽냐? 나 네 인생 망치고 싶어. 그런데도 7년도 안 받고 나온 최악의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